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권성동, 뭐 한덕수, 김건희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권성동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열심히 그 미국, 일본 순방하고 성과 이런 것들이 뉴스가 좀 가려지는 측면도 있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한미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 좀 기분이 좋고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분 좋은데 특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수사 시작한 다음에 처음인데 뭐 사상 최초, 초유, 처음 뭐 이런 단어가 이제 계속 요새 쏟아져 왔죠. 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건 또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이 됐고 뭐 녹취라든지 여러 이제 정황 자료, 증빙 자료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권성동 의원 하면 대표적으로 당당함, 자기 스스로는 당당함이고 남들이 볼 때는 오만함으로 비춰지는 이런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대표적 의원이었죠. 그렇죠. 윤핵관으로 불렸고. 윤핵관으로 요번에 이제 정말 제대로 그 소위 진카라고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잖아요. 제대로 상대를 만났다. 윤영호 통일교 그 본부장. 이 사람이 보세요. 일식당에서 12시에 만나는 거죠. 10시에 사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 부인이 또 재정국장. 부인이 재정국장 이었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만나고 나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오늘 드린 거는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보냈을까를 잘 보시면 참 재밌죠. 원래 제대로 어떤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몰래 줬다 뭐 이러면 증거를 안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진짜 어떤 음성 자금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을 때 남기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긴다. 다분히 그 내용을 보면 의도적인 거고 아마 권성동 의원이 뜨악했을 거예요. 왜 이런 걸 남겼지?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큰절하고 또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자, 그 통일교의 천무원이라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A파, B파 간의 견제와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내부 갈등. 거기에서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정원주 씨 라인이 있다는 거고 윤영호 씨 또 라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부인이 재정국장 금고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하필이면 큰 공구 작은 공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권한이 이제 상대적으로 밀려서 작은 공고 권한이 된 것 같고 또 실제 들려오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증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야 선물을 줬는데 이거 중간에 배달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A파 B파가 막 갈등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우리 잘 줬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뭐 어떻게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상대편에서 상대파에서 뭐야 그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주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주고 나서 확인사를 또 한 번 하는 거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이건 이번에 제대로 얻어 걸렸다. 물론 본인은 현금이니까 이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모든 증거 정황들 그다음에 그날의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은 식당이 있고 기록이 있고 결제한 기록이 있고 동선 휴대전화에 동선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증빙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남아 있는 것도 참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목적을 갖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갑자기 웃긴 생각이 듭니다. 웃긴 생각?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굉장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다. 왜요?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주세요. 과연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 갔다면 만약에 할 수 없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런 돈이 있었어? 그런 측면에서 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캠프에 뭐 돈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선하는데 분명히 후보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달라고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더 열받아가지고 더 더웠나?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윤석열이 그러고 있었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열불 터져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네. 정말 그게 정말 온전하게 전달이 됐을까? 네. 권성동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인정은 안 하고 결백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게 될지 이 돈의 행방.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있죠. 그럼 네. 여기서 더 나가서 뭐 큰절을 하면서 이제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은 그러면 또 온전히 그렇게 쓰여졌을까? 와, 아마 이제 당에서도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안 왔다면 만약에 또는 안 왔다면 왔더라도 소위 이제 배달 사고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안 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중간에 싹 빼고 갔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떼고 네. 줬을지 범합이 왔다 갔다 이제 수고비 저희값 네. 뭐 이런 걸로 뗐을지도 모르고 웃자는 얘기지만 내부에서는 네. 의외로 심각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본 박지원 의원 말씀 들어보면 윤핵관 네.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권성동 이번에 다친다 이런 얘기.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진짜 그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네. 만약에 진짜 그런 식이 됐다면 네. 안 그래도 보호를 서로 못할 판이잖아요. 그럼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서로 떠밀 판인데 안 그래도 보호를 못할 판인데 만에 하나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자기들끼리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내부 사람들 알죠. 그렇게 보면 진짜 보호되기가 어렵다. 거기다가 본인이 주장하고 예? 본인이 2018년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뭐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당당하게 자기는 뭐 저거 숨지 않는다 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자기가 그 표적 수사를 벗어났다, 이겨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다 가서 자기는 실질 심사 받고 다 한다. 네. 법 뒤에 뭐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는다. 그런 얘기 또 하고 그거를 있습니다. 계속 자기 이제 자랑 삼아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네, 아마 절체절명에 그게 온 거죠. 위기에 왔다. 그래요. 이거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절차는 뭐 거치겠지만은 네. 뭐 의석수로 보나. 뭐 권성동 의원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니까. 51명인가 의원이 왜 서약했었잖아요 당시에. 네, 2023년도 김기현 당대표 될 때였을 거예요. 그러고서 맞아요. 실제 2023년 6월인가에 의총에서 또 다 같이 결의까지 하고 뭐 피켓도 들고. 네. 그때는 이것 때문에 한 거죠. 2023년 9월 21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기가 있었잖아요. 표결이. 이제 그 앞에 자기들은 일체 타응하겠다 하고 이제 일부러 포기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표님을 그 당시 대표님을 몰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예.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 부메랑이 정말 얼마 못 가서 자기들한테 지금 막 지금 뺑뺑 돌면서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날라오고 있어요. 표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몇 사람이 생각이고.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아오고 있죠. 예. 이제 권성동 의원은 시작으로 불체포 특권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현역 의원들 뭐 영장이 또 청구가 되면 체포동에 넘어오니까 권성동 의원이 1호 뒤에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요. 뭐 지금 줄줄이 추경호 의원 마찬가지고 지금 갑자기 법사위에 간사로 간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마치 대단한 구국의 결단으로 한 것처럼 그들 의총에서 막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던데 싸우기 위해서 총력전이다. 전사를 배치했다.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빠루 들고 있는 게 전사처럼 보였나? 당장 빠루 재판도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윤석열과 45초인가 그 통화한 것도 막아야 되죠. 구치소에 가서 면회했죠. 한남산성 쌓고 한남동 그 둔덕에서 쭉 줄 서서 막아왔죠. 결국은 누구랑 싸우는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꼴이 되겠죠. 그래 추미애 나경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 이렇게도 무슨 보게 카이로프락탐이라고 하나 추나요법에서 추나 전쟁 시작되나 뭐 이런 이제 언론 제목이 막 나오더라고요. 추나요법이 이제 추나 전쟁으로 가고 있다. 법사위가 또 핫한 상임위가 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권성동 아들 얘기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증여세 다 냈다고 하는데 이거 증빙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짜증 내듯이 막 남의 사생활 왜 취재하냐. 이거 그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생활이라니요. 공인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전혀 그런 정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현재 시가 33억 그 당시도 12억인가 얼마야 된 거잖아요. 그 증여세 납부에 다 했고 필요하면 국세청 뭐
세무조사라도 하라고 해 막 이제 열을 내잖아요. 예. 그러다가 증여세 납부에 대해서 말꼬리가 싹 바뀌죠. 1분 했다라고 나옵니다. 1분은 뭐예요? 아 진짜 뭐 재밌는 그런 또 상황까지 사실은 흥미롭게도 지켜볼 수만 관전 포인트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증명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작은 아버지랑 같이 공동명의로 샀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동생도 가고. 굉장히 예외적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자기 하여튼 직계 내에서 하는 경우 있고 대부분 그렇죠. 작은 아버지랑 한다. 근데 작은 아버지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은 아버지가 굉장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밭글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던 분입니다. 강릉 지역 여러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뭐 조카들한테 뭘 증여해 줄 리는 없을 거고 상식적으로 보면 또 작은 아버지랑 어떤 사업을 같이 하려면 형제간의 우애가 엄청나게 돈독해야 될 것인데 만만치 않잖아요. 트러블 나는 경우도 많고 뒤에 나중에 뭐 서로 이제 가압류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일상적이거나 어떤 일반적인 일은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열불 내는 걸 보면 뭔가가 캥기는 게 있을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캥기는 게 있을 것 같다. 뭐 이것도 사실 관계가 드러나길 저희가 계속 바라고 있겠습니다. 권성동 이제 구속 영장 뭐 발부까지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이런 정도의 증거를 놓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 케이스도 그때 우리가 놀랐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뒤 애프터 서비스까지 문자까지 딱 날렸어요. 그 뒤로 또 이제 뭐 큰절하는 것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동선하고 그거는 부정은 못 하잖아요. 거기를 천원궁에 천정궁에 들린 것은 인연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뭐 돈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뭐 이제 안 나올 줄 알고 그러는 건데 혹시 모르죠. 특검에서 압색했을 때 CCTV에 혹시 자료가 뭐 들어갈 땐 빈손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 나올 때 뭐 쇼핑백을 들고 나온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뭐 알지 못하지만 특검에서는 그걸 봤을지도 모르죠. 혹시나. 그러니까 영장 심사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영장 심사할 때 이봉관 회장의 자술서 히든 카드를 마지막에 딱 냈잖아요. 그죠? 아마 권성동 의원의 케이스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국회에서는 이제 찬탄파 반탄파 그들끼리 이제 일대 전쟁이 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 서약한 사람 어떻게 할 것이며 뒤에 숨지 않겠다. 불체포 동의 이거 서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찬탄 반탄 여기에서 그러면 기존에 이제 찬탄을 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도 만약에 뭐 자기들이 방벽을 쌓는다라 그러면 이제 진짜 정당 해산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귀결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늠자처럼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김건희 오늘 이제 구속 기소가 됩니다. 역대 영부인 뭐 첫살이고 다 이제 차상 초유의 일들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구속돼서 재판에 받게 되는 상황. 김예성까지 같이 다 기소하죠. 각각의 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그 과연 김건희는 조금이라도 왜 그동안 안 불었을까? 저는 묵비권이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럼 뭡니까? 선택적 묵비권 내지는 선택적 진술이다. 자기한테 유리한 건 적극 진술을 했죠. 안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입을 닫았습니다. 그럼 변호인들의 절대적인 코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수록 꼬여버리니까. 그리고 꼬이다가 김건희 씨 특징이 거침없이 말을 하거든요. 꼬이는 것까진 괜찮은데 거기서 빌미를 줘요. 이 어떤 단초를 예를 들어 지금 샤넬백이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못 찾고 그러면 막 자기가 유리한 거를 답하다가 그 경로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일 때는 입을 닫는 그리고 유리한 거라면 막 얘기하면서 논점 흐리기. 그리고 이제 좀이라도 불리한 건 어차피 여기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법정 가서 이제 뭐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또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 법정 가서 저렇게 말하면 그럼 바로 이제 들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입을 덮는
이런 순서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건강이 악화됐고 극도로 쇠약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 건강이 악화되고 극도로 쇠약하다는 건 당장 그 이봉관 회장님 수술했잖아요. 네. 무슨 수술인지는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하여튼 뭐 갑자기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지듯이 딱 했어요. 그리고 네. 건강 악화, 심지어 이렇게 소문도 돌아요. 위독하다.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뭐 뼈만 남았다, 극도로 쇠약하다, 뭐 눈에 초점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뼈만 남고 눈에 초점도 없는데 심평 변호사랑 1시간 넘게 막 열변을 토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네, 아마 1시간 넘게 열변을 토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안 나왔나? 네, 그래서 건강이 쇠약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얼굴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을 볼은 빵빵하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은 못한 얘기지만 예. 이번에 이제 들어갈 걸 어느 정도 예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도 어떤 시술을 했다라고 소문은 많이 돌아 있어요. 네. 그래요. 참 안타깝죠. 재판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이번에 특검 소환될 때는 계속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뭐 서희건설 이 부분도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금거북이가 나왔어요. 금거북이 좀 교수님은 몇 마리 가지고 계세요? 어떻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아예 없습니다. 집에 애가 가지고 오는 거북이가 있더라고요. 예. 플라스틱 거북이가 있던데. 근데 한양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한양 열돈이죠. 네, 지금 열돈. 시가로 하면 약 700만 원 정도 될 텐데. 자, 그러면 한번 시점을 보자고요. 거기에 예. 나온 메모가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2022년. 네, 그러면 이제 당선은 3월 9일 밤이었으니까 네? 그 뒤로요. 재밌게도 이배용이라는 분이 그 청와대를 예.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 새활용 자문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 자문단장을 했어요. 자, 요거 새활용 자문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화랑 딸. 그러면 그렇네. 그 새활용 자문단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구심 드는 게 있죠. 자, 김건희의 매관 매직. 네. 그야말로 김건희의 매관 매직은 MAGIC 그야말로 김건희 매직인데 네, 정말 매직이야. 과연 금거북이 그 한양 열돈으로 됐는지 그것도 퀘스천이죠. 왜냐하면 연거푸 2번에 걸쳐서 네. 지금 중요한 자리를 갔잖아요. 이게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일반인이 거의 모릅니다. 교육부 장관은 알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 중요하느냐.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전반을 관리 관장을 해요. 근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는 초, 중, 고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할 때 그 큰 단위들의 그렇죠. 교육 계획을 만들고 변경하고 하는 그 위원회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도 교육감 이런 분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대학교 총장들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시도 교육감 들이 그 위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자리인 거죠.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멀지만. 네. 그런데 이 이배용이라는 분이 더 중요한 게 있죠. 뉴라이트 이후에 국정교과서 논란에 불을 땡긴 시초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죠. 즉 이들이 언젠가부터 계속 가치 전쟁이니 체제 전쟁이니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거에 그 아주 근간이 되는 논리적 근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이 네. 다 그런 이제 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어찌 보면 한복판에 있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일 인사 옹호했던 이런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이념 편향 논란 계속 불러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대 총장을 한 게 약 20여 년 전이에요. 2007년인가 될 거요. 그러면 그 20여 년 동안에 굉장한 보수의 원로로 중책을 계속 맡아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되면서도 금 거북이까지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런 원로도 뭔가를 상납을 해야 자리가 된다. 심지어 오늘 저 경향신문인가요 일간지에 그거 나오죠. 그 권성동 씨 그 부인이 뭐를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최측근,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뭐를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가까운 사람이 그 정도인데 먼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러면 박성근이라고 하는 분이 총리 비서실장,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대재벌이 하는데 네. 고합 합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9천여만 원이죠. 저 목걸이랑 뭐 팔찌랑 뭐 해서 9천여만 원이죠. 예. 과연 9천여만 원에 그 정도 중요한 자리가 매건매직이 됐을까? 이것도 또 퀘스천이죠. 그러니 금 거북이 많이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사실 국가교육위원회 이제 회의로 공개가 된 걸 보면 리박스쿨과의 이제 유착도 숨기고 네. 입단속 시킨 그런 정황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예. 이 자리 중요한 자리 또 이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또 친일 인사를 옹호했던 그런 사람이 금 거북이를 줬다. 그 자리에 갔다. 그리고 이게 참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김건희가 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김건희 동생 김진아 씨 그 금고에 온유원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보세요. 그동안 김건희 씨가 열을 받으면 한 일쯤 나눠준다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선물이 들어왔겠죠. 추정을 해보면 당선 거기도 뭐 당선을 축하한다 하면서 뭐 여기저기 막 이제 진짜 개념 없이 막 받은 거죠. 네. 그거를 이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거는 작은 거니까 막내 너가 줘. 이거는 뭐 너가 해놓고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겠죠. 이 사람이 주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진아 씨가 지난번 올 초인가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 찍혔죠. 지하 주차장에서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죠. 하여튼 뭐 계속 한국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현재 상태가 이랬을 수 있죠. 지금 상당수 막 증거인멸을 위해서 옮겼잖아요. 컨테이너 하나 통째로 지금 유경옥 씨가 그 옮기러 왔다고도 나와 있잖아요. 막 이제 그거는 분명히 증거인멸의 정황이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저기 막 옮겼겠죠. 그런데 김진아 씨 거는 잠시 깜빡한 거죠. 이 사적으로 좀 별거 없겠지. 또는 김진아 씨가 와야 이 비밀번호를 알아요.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는 뭐 지문으로 하는 거지 뭐 알 수가 없지만. 네. 예, 그래서 그들 패밀리들의 진면목 아주 그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는 풍경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확보한 여러 가지 이 물품들 중에 뭐 정말 비싼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누가 줬지, 또 누구한테 받은 거지 이것도 조사하다 보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니 훨씬 더 나오겠죠. 저는 뭐 제가 이제까지 이 사람들의 패턴을 보고 확신컨대 과연 9천여만 원짜리 그 정도로 그걸 매간매직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보다 분명히 뭔가가 더 있다. 왜냐하면 자기 사위 그 자리만 가는 게 아니라 서희건설이 계속 해오는 사업에 있어의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서희가 계속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추론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그 돈이 일반인 기준으로 무척 큰 돈이지만 이들이 이제까지 주고받은 선물의 규모나 이런 걸 볼 때는 별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보면 훨씬 더 많이 간 게 있을 거다. 아니 통일교한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서희라는 일종의 이제 대재벌 그룹 아니에요. 거기한테 과연 그 정도로 했을까? 훨씬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통상은 종교단체한테는 정치인들이 약간 을 같은 입장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예외 없이 갑처럼 그 군림을 해왔잖아요. 그동안의 관행이. 그렇게 본다면 훨씬 더 뭐가 있을 수 있다. 아 진짜 파도 끝이 안 나는 이거 김건희 변호인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아마 변호인도 진짜로 어떤 조언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변호인한테는 이걸 다 쏟아놓고 말을 해야 변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처 안 쏟아놔서 변호인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뉴스 보고 이제 새로 나와서. 뉴스 보고 아이고 이거 뭔가 그럴 해서. 것 같아요. 김건희도 다 기억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뭘 나눠줬지, 어디서 온 거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충식 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꼼꼼한 메모 습관이 있던데 김건희 씨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첩이 발견했다는 얘기는 없으니 모르겠습니다만 농담으로 지금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요? 유경옥 씨. 다 이제 가요. 다 가죠. 소재질 이 사람이 알 것 같단 말이죠. 아직 안 불고 있다는 거죠.
다 가면 어떻게 돼요? 물론 뭐 자기가 훔쳐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농담이지만 자기가 나중에 아니 사형 무기징역 계속 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뭐 거의 뭐 최순실 씨 이상의 그 형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의문의 1승이네요. 이거는 의문의 1승 볼 수 있고 갑자기 뭐 다 잃어버렸다는 네. 목걸이가 나오고 샤넬백이 어디선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요. 당근 마켓 이런 데를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당근 마켓. 뭐가 올라올지 모른다. 한덕수 총리 이제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아까도 박효택 민주당 의원과 통화할 때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저도 놀란 거는 예. 이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로 주로 꼽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혐의에 대한 입증, 그 다음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네.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다 일종의 이제 패소된 개념이죠. 뭐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세 가지 다 기각이 됐잖아요. 우선 증거인멸. 네. 그동안 수도 없이 국회 나와서 위증하고 이런 것도 다 증거인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다 거짓말한 거. 그러다가 CCTV가 다 보고 있다. 거기서 이제 일종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서야 인정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인 기준으로요. 다 부인하다가 어느 게 발견돼서 할 수 없이 그래 사실은 제가 이러한 거예요 하고 읍소를 했다 치자고요. 그럼 일반인 풀어줍니까? 구속 안 시킵니까? 그럼 그동안 국회에서 수도 없이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수도 없이 위증한 거. 위증 정도가 아니라요.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싸우자는 듯이 호통치는 듯이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가장 원천적으로는 자기 죄를 덮는 거죠. 네. 새벽 3시에 돈 10,000원 내고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저 김문수 씨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네. 말도 안 되는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또 패턴이 많이 바뀌어 있겠죠. 그런 무도한 자예요. 그거를 도대체 이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풀어주냔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살아온 뭐 사회적 지위와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해서 뭐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지금 조선호텔에서 뭐 30분씩 수영 왕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 사진도 찍혀 있다라고 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뭐 체력이 뭐 노령이라 그러면 그런 노령의 사람이 왜 총리직은 수행했어요?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왜 대통령직은 찬탈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사실상 방어권처럼 우리가 아는 걸로 보자면 100 중에서 한 90중 거짓말로 일관되어 오다가 뒤에 와서 딱 말을 바꾼 거예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체로 그렇죠? 지금 보면 네. 그거를 다 뭐 증거도 확보돼 있고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네. 그걸 어떻게 이해를? 그래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 한덕수 총리의 영장 기각 그리고 방조범으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저는 진짜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물론 세세한 법리를 떠나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조찬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술 먹고 일어나서 조찬을 했는지 농담도 안 먹고 뭐 알 수는 없지만 오찬이었을까요? 오찬. 네, 거의 뭐 거의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진짜로 지금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전혀 몰랐고 뒤에 가서 어쨌을까? 근데 보세요. 적극적으로 자기는 반대했다고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근데 네. 반대한 사람 명단에 없어요. 딱 2사람 정도가 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2분 사이에 무슨 반대 의견이 뭐 얼마나 경륜이 있겠어요. 2분 한 건데. 2분 사이에. 예, 네. 그렇게 보면 반대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예. 완벽히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인촌 전화했죠. 패소했죠. 그럼 이게 방조입니까? 적극적인 공범 아니에요? 방조라는 것은 알고도 묵인해줬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행동을 했어요. 아니 유인촌 장관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 전화해서 실제 학교 폐쇄가 일어났단 말이죠. 행위가 일어났단 말이죠. 최소한 공범 아니냐고요. 공모 공동정범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풀어줬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이걸 민주당에서
아마 추진해서 이거 이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자, 특검팀 내란 특검팀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장 줄줄이 막힌다고 느낌이 국민들 입장에서 느낌이 오는 게 박성재, 심우정, 네. 그다음에 추경호 등등등 소위 이제 최고 권력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다 막히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딱 드는 거죠. 처음에 지기현이 황당한 네. 재판했을 때 느낌과 지금 비슷한 거죠. 저희 댓글로도 전광성님께서 방조가 아니라 공조입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처벌해야 됩니다. 조옥래님의 댓글도 있고 흥룡님께서는 한덕수 판사도 공범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동안의 판결이나 네. 영장 이런 걸 보면 내란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내란이라는 거, 국민들 가슴에 총칼을 들이댔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왜 반복적으로 뭐 사람이 죽기를 했냐, 뭐 그게 뭐 몇 시간이 지속되기를 했냐 이 말을 하잖아요. 정말 이 따위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한 거죠. 성공했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성공했으면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어요. 한가하게 그런 소리하고 그런 것들이 재판에 그렇게 온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전두환 독재 때보다 더 끔찍한 독재가 왔을 가능성이 높죠. 노상원 수첩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공모했다라고 많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뭐를 할 때 일반 재판처럼 일반 형사 재판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닌가. 또는 진짜 뭐 법원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진영 논리처럼 이렇게 온 건 아닌가. 그러면 양념으로 몇 명은 떼주고 중요한 거는 뺀다. 예를 들어 윤 김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잡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해주고 나머지 약간 한덕수 씨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 방벽이 터지면 나머지 줄줄이 간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는다? 좀 화가 납니다. 그래요. 자, 한덕수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목소리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검에 또 향후 영장 재청구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어제 뭐 의원 워크숍 할 때 보니까 거의 뭐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네. 전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던데. 자기랑 싸우는 거죠. 자기랑 윤 어게인과 싸우고 있는 거죠. 선전포고는 수도 없이 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은 그동안 자기가 공약한 거 다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큰일 났어요. 왜요? OX 들듯이 한동훈 전환길 들었죠? 전환길 공천해야죠. 공천하고. 공약 지켜야죠. 어디다 할지는 모르지만 지켜야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전환길 씨가 오바 떨고 얘기하잖아요. 네. 대구시장 얘기 나오니까 빵진숙에게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경북대 선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북대 선배라고 하면서 아니 누가 자기 보고 대구시장 준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거 들은 거 자기도 알고 있고 하니까 이미 김칫국 한 몇 사발 단지죄로 들이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를 품은 사람이 뭐 당선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환길 씨의 그 실체에 대해서도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정도의 정무감각을 익힐 정도의 어떤 훈련 기간이 있었는가. 네. 근데 어떤 때 보면 뜨악할 정도로 계산된 발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막 감정대로 쏟아넣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집단적으로 배후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느낌은 들죠. 그래요. 예. 전환기를 앞세워서 또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죠. 정광훈 세력 무슨 뭐 전환기 세력 하듯이 그래요.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이제 장동혁 그 대표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장벽에 막히겠죠. 윤석열 면회 간다. 네. 물론 저는 그것도 계산된 발언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뭐냐면 면회 못 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도 간다 공약 걸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제약에 의해서 지킬 수 없는 거 빼놓고는 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고 계산된 발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네. 싸우긴 누구랑 싸운다는 말입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겠다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왜 그동안 자기들 총칼 들이댄 사람들하고는 한마디도 그런 말을 못했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결선에 간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안 되고 장동혁 후보가 된 걸 보면 김문수 씨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그때도 사실은 네. 뭐 김문수 이거 후보 뺏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동정론이 좀 있었고 네. 이번에도 전환길이 뒤에 있는 장동혁보다는 김문수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네. 네. 이런 또 비교 우위? 뭐 비교해보니? 뭐 거기다가 또 저 찬탄을 했다고 하는 네. 한동훈 씨가 김문수를 응원하는 SNS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저는 장동혁 그 대표 체제가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패배하면 그 뒤에 끝날 거다. 그러면 이제 유효기간이 한 뭐 9개월, 10개월쯤 남겠죠. 네. 그런데 그 전에 뽀개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면 서로 이제 공천하다 보면 지금 전환길 씨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정치 현실은 아무리 전환길 씨가 뭐 득세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공천을 해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고위원 분포를 한번 보시자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친한 사람도 김민수 씨 같은 사람 대변인하고 계속 그 캠프에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김지원 씨 같으면 김문수 씨랑 또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그런 분포에 있어서 제 세력이 이게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전쟁을 할 거예요. 아마 올 1, 2월이면 그 전쟁이 거의 뭐 피크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내년 1, 2월이면. 예.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힘 이제까지 비대위의 역사입니다. 비대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비대위원장 가운데서 네. 그나마 자기 주도권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한 건 아마 김종일 씨가 유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네요. 수많은 비대위가 하도 많이 비대위 혁신이 하도 많이 지나가서 다 정리해 보면 아마 뭐 몇십 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고요. 결국 그렇다고 보면 제 세력들이 빡치기 나고 뭐 하다가 뭐 4선, 5선, 6선씩 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는 못 넘어갈 거다. 예를 들어 지금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느낌에 한동훈 씨 세력이 다 몰살될 것 같잖아요. 공천에서. 뭐 당원 게시판도 지금 들여다본다. 네, 이미 그 얘기도 나왔죠. 예. 그러면 한동훈 씨 세력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 여기서 다 죽느냐. 이런 것도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죽었을 때 2년 그러니까 그 뒤로 2년 후 네.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 이런 것도 또 개런티가 안 될 테니까 무너지면 장악한다 이런 낭만적인 얘기는 정치판에서 통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만나본 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음은 없다예요. 항상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아마 공천 과정 이런 때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아주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하는 말 들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아예 강경해서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등등을 바로 쫓아낼 것처럼 하다가 뭐 지금은 이제 단합해서 미래로 가서 뭐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힛앤드런에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했다가 졸속은 반대한다. 그럼 어디가 졸속이고 어디까지 해야 졸속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르고 이제 뭐 수습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 조경태 의원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나하고 먼저 단둘이 만나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그건 다분히 이제 자기 위상을 높이고 네. 이제 정청래 대표를 이제 빼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의도죠. 영수회담이란 오죽하면 대통령 대변인이 영수회담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정정을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갑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제안도 못 받았다. 자기랑 해당하는 제안도 못 받았다.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럼 우상호 수석이 갔다 와서 한 얘기는 뭡니까 이게? 그러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나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포함해가지고 다 만나서 방미 성과, 그러니까 외교 성과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 이 차원인데 장동혁은 바로 아니 형식하고 의제가 중요하다 이러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의제가 전혀 안 중요하죠. 그 사람한테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예. 단둘이 만나야 된다.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계속 영수 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 이름처럼 영수 이러고 있다.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공이 대통령실 넘어갔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뭐 단둘이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나자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진짜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형식을 중시하지만 뭐 만났다 순차로 만날 수도 있고 네. 얼마든지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찌 됐든
그들이 위원장당 해산 위기에 놓였든 어쨌든 아직 법적으로 하나의 제2당 결사체로 정치적 결사체로 있기 때문에 네. 온 국민의 대통령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 그에 따른 선택이 의사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당 정청래 대표님과의 그런 저기도 다른 거죠. 의사결정이. 네. 그건 국민들이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병특검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기소했던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네.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오마이TV가 해병특검 이 현장을 좀 지키고 있는데요. 잠시 뒤 10시에 박정훈 대령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합니다. 지금 서초 한샘은 학원인가요? 광고 효과가 확실한데. 광고 효과가. 그럼 건물 이름 서초 한샘 맞아요. 이렇게 예. 건물 이름이 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현장이던데 잠시 뒤 10시에 박정훈 대령이 도착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올라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장 오마이TV 함께하고 계시고요. 좋아요 버튼 또 구독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병특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는 느낌도 좀 들고요. 덜 받는 네. 느낌이지만 해병특검에서 중요한 일을 의외로 많이 했잖아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공유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결국 참 특이하게도 네. 이 세 가지 특검에 완벽히 고루 걸쳐 있는 사람이 김건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합치고 그러니까 뭐 기구를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일에 대한 공조 합쳐지는 일 정점에서 결국 김건희 사건으로 만나는 일이 네.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병 특검에서 또 윤석열 또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언제 또 할지. 아니 그때는 수갑하고 포승줄 꼭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들 말대로 일개 해병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일개 사단장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그 중간에 어떤 인적 매개고리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경로설 그야말로 경로를 하면서 국방장관이었던 사람 네. 호주 대사로 그렇게 의사결정도 내리고 뭘 공식적인 공문 절차를 밟기도 전에 그냥 막 국외에 나가는 걸 해제를 하고 등등등등 특권 특혜 막 가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그럼 임성근 씨가 뭐였길래 자기가 나와서 여기 억지로 찾아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김건희 씨 표현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도대체가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길래 그렇게까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는가. 정말 의구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해병특검 저희가 오마이TV가 주목을 하고 있고 한동훈의 미래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정말 친한계라는 그 말이 맞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네. 정말 없구나 당에서 네. 이런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우깡 개보인가요? 새우깡 개보 노래하고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뭔가 자산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자산의 그 서사를 만든 게 본인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서사가 없는 거죠. 뭐 약간의 핍박이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는 식으로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앞에 윤이라고 하는 네. 큰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의 바람막이 같은 게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대형 서사가 소위 고난의 행군의 그런 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또는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실력적인 게 검증된 바가 없죠. 그냥 이미지적으로 남은 것은 뭐 깐족이라는 이미지.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단어가 쓰여지기도 했고 네. 또 지금 와서 어떤 사람이 정점에 있을 때와 내려왔을 때의 모습들을 보고 특히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많이 평가하잖아요. 네. 정청래 지금 당대표가 왜 인정을 받는가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뭐였나 했을 때 그때 공천에서 탈락하고 백의종군 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열심히 그 지지 선거 운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완벽히 다시 평가하고 이런 모습들의 절차를 거치면서 서사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 어떤 자기 스스로의 그를 즐기는 듯한 어떤 지도자로서 물론 그걸 자기들은 이제 소통 방안이다 소통의 어떤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원하는 소통 테크닉과 그 어떤 방향과는 다른 거죠.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력으로서 크게 안고 갈 그렇네요. 어떤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네.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이제 분당 얘기를 최근에 이제 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기존의 어떤 그런 결기를 가졌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31명인가 나갔다. 이 서강대교도 못 넘고 위화도 해구는커녕 위화도가 함경북도인가 있죠. 여기 서강대교를 못 넘어서 21명인가가 바로 돌아갔어요. 맞아요. 지금 그 정도의 결기가 있는 집단도 없거니와 돈, 조직,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재반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여전히 아직 이 국민의힘이 해산되지 않았고 네. 국민의힘의 물적인 자산이 너무 많아요. 여기 남중 빌딩이죠. 국민의힘 저 산 예, 바로 앞에 있는 그 빌딩 시가가 살 때보다 뭐 몇백억이 올랐다면서요. 그거를 과연 내놓고 간다. 그냥. 물론 자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또한 쉽지 않을 거다. 항상 양지를 지향했던 사람들이고 양지 지향했던 한동훈. 네, 뭐 아니 한동훈 씨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문화가 이제 그렇게 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일부 이제 요건이 있겠죠. 예. 지방선거 이런 걸 앞두고 이제 공천 문제 이런 거에서 이제 뽀개지는 파열음이 나면서 그때 어떤 입지를 구축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지켜보겠지만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조차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 엉뚱한 뭐 체제 전쟁이다, 가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정작 내란이라고 하는 현상. 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거니와 그를 옹호했던 세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당을 떠났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연 거기서 어떤 진정성이 보였습니까? 네.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